우리는 현실적 행동의 차원에선 진실과 믿음이 저절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무대 위에서 학생들이 사라진 물건을 찾을 때 진짜 진실과 믿음이 생기는 것처럼 말이죠. 그러나 그렇게 된 것은 무대 위에 벌어진 사건이 실제 상황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무대 위에선 이처럼 실제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배우는 연기해야 하는 것입니다. 현실적 행동에서처럼 배우의 연기에 진실과 믿음을 만들기 위해선 사전 준비가 요구되는데 그 준비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우선 진실과 믿음이 예술적 허구 속 상상적 삶의 차원에서 태어나며 그런 다음 그것이 다시 무대 위로 옮겨집니다. 선생님, 여기 진실과 믿음이 예술적 허구 속 상상적 삶의 차원에서 태어나며 그런 다음 그것이 다시 무대 위로 옮겨진다라고 돼 있는데 이게 여기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기서 예술은 네. 이제 우리는 연극을 일단 얘기를 해야겠지. 네. 연극에서도 연기. 그러면 네가 알고 있는 그 연기가 진짜야, 가짜야? 연기는 가짜입니다. 자, 예를 들어 좀 쉽게 우리가 얘기를 해보자. 네. 그러니까 어떤 역할에 네가 아들 역을 맡았어. 근데 거기에 나오는 엄마 아버지가 이제 다른 배우들이 맡아서 이제 엄마 아버지를 하고 있는데 네가 이제 극 속에서 엄마 아버지를 정말로 나의 엄마 아버지인 것처럼 느껴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 믿음을 이제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암시도 하고 이 사람들은 나의 엄마 아빠야 이러면서 계속 자기 암시를 하게 된단 말이야. 네. 그러면서 무대 위에 올라갔을 때는 내가 이 사람들의 아들이라는 걸 믿을 수 있게끔 본인 스스로가 훈련이 된 다음에 관객한테 선을 보이겠지. 근데 실제로 엄마 아빠는 네가 우리 엄마 아빠야 하고 믿음을 주는 암시를 하지 않아도 그냥 실제로 우리 엄마 아빠니까 진실이니까 별로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는 거잖아. 네. 자, 이제 이 차이는 좀 알겠지. 그러니까 현실에서 엄마 아빠를 그냥 믿으면 되는 거지만 무대에서 엄마 아빠를 만났을 때는 내 암시를 통해서 계속 엄마 아빠라는 거를 내 스스로한테 자꾸만 믿음을 줘야 되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상상적 삶의 차원, 그 차원에서 태어나야 된다라는 얘기가 바로 이걸 설명하는 거야. 평소 때는 쉽게 그냥 믿을 수 있는 일을 허구니까 믿을 수 있게끔 내 스스로를 자꾸 암시하고 믿을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지. 여기서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생각과 마음의 차이에서 오는 연기입니다. 상대 배우를 부모님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를 부모님이라고 믿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거기서 연기력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생각하는 것과 믿는 것의 차이. 연기를 잘하고 싶다면 생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 순간만큼은 사실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실제에서 일어났던 사실을 무대 위에 재구축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그 일을 자신의 마음속으로 들어오게 돕는 일종의 지렛대가 필요하며 그것이 상상적 삶의 단계로 옮겨가도록 해야 합니다. 거기서 여러분이 실제와 유사한 허구의 세계를 창조해야 합니다. 그런 과정에서 마술적인 만약에와 신뢰감으로 받아들인 주어진 상황이 무대 위에서 무대적 진실과 믿음을 느끼고 창조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무대에서 진실이라 불리는 것은 실제로는 없는 것이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술적인 만약에와 신뢰감으로 받아들인 주어진 상황이 무대 위에서 무대적 진실과 믿음을 느끼고 창조하게 도와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글귀가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네가 만약에 태자라면 이렇게 했을 때 네가 그 진실과 무대적 진실과 믿음을 느끼고 창조하게 도와주니? 솔직히 저는 도움을 못 받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나의 태자라면 그냥 내 태자라면이 그냥 와닿지도 않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는 알겠는데 그 뭔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희곡 속에 나오는 특정 인물만 그런 거야? 아니면은 네가 의사라면 이렇게 하면은 와다? 뭔가 근데 그런 것도 잘 그래도 그거는 이제 일반적으로 보고 들은 게 있으니까 좀 얼추 비슷한 형상이 떠오르는 거지. 네가 실제로 의사라면이란 그게 체화되거나 느껴지는 건 안 된다라는 거잖아. 네. 네가 만약에 로또에 1등으로 당첨됐다면 네. 그럼 어때? 그 생각만 해도 그냥 좋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막연하게 좋을 것 같아? 일단 너무 기분이 좋고 그래서 막 그냥 뭐 여행도 다니고 그런 거 할 생각에 되게 기분 좋게 다닐 것 같은데. 되게 간단해. 네. 네가 돈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그래서 돈이 많으면은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리고 이제 뭐 여행 다니고 싶으면 다닐 정도로 돈을 쓸 수 있는 그거를 네가 알고 있다라는 거야. 돈의 편리함을. 네. 그러니까는 로또가 됐다면 어떨 거라는 상상은 네가 쉽게 할 수 있어. 그렇지? 네. 그건 알기 때문이지. 근데 의사라면 해도 네가 조금 그때는 조금 갸우뚱했잖아. 그건 뭐냐? 의사란 직업에 대해서 네가 가운을 입고 이 정도만 아는 거지 속속들이 모르잖아. 네. 그러니까 상상이 안 되지. 그러니까 그런 거고. 그러면 네가 태자라면 해서 도저히 그 창조적인 뭐 여기서 암만 이론적으로 얘기를 해도 도움을 못 받는다는 얘기는 내가 태자로 태어나서 궁중의 규율이라든지 규칙을 지키면서 그 왕자로서의 어떤 그런 것 너무 그 깝깝할 거 아니야. 네. 적어도 그런 걸 조금만 네가 찾아보고 자료를 조사를 했다면 그 답답함이라도 느꼈다면 좋겠는데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해버리잖아. 그 얘기는 뭐냐? 전혀 자료 조사를 안 했다라는 거잖아. 재능이 없어서 연기를 못 할 수도 있어. 끼가 없어서 연기를 못 한다는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자료 찾는 건 재능하고 상관이 없는 거잖아. 그 자료를 많이 찾아서 예를 들어서 그 자료를 찾은 다음에 아 태자가 이런 삶을 살았구나, 이 시대의 태자는 이랬겠구나, 태자는 이런 나라를 걱정하기 위해서 많은 그 신하들을 거느리면서도 조심해야 되는 것들과 그리고 또 다툼 옛날에 그런 세력들의 어떤 싸움에 희생당하는 태자들도 있을 것이고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떻게 보면 태자가 되는 자료가 되는데 네. 그 자료 조사를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널브러진 상태로 저 모르겠습니다. 만약에 태자라면 아무것도 느낌을 못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선생님이 지적을 하게 되는 거야. 인물에 가까이 네가 조사를 하면 할수록 이해를 하게 되면 될수록 접근하게 되는 거라고 이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연기 재능이 없으면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방법이 없냐? 있습니다. 그 방법을 지금 알려주고 있잖아요. 자료를 찾고 연기를 잘하기 위해서 더 많은 이해를 하고 배려를 하고 이러다 보면 잘할 수 있다. 왜? 연기하고 재능하고는 상관없거든요. 연기는 정서랑 상관이 있어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연기 잘해요. 순간 뭐 조금 뭔가 순발력 톡톡 튀고 이런 거는 편리할지는 모르겠지만 깊이 있는 연기를 딱 했을 때는 해내지 못해요. 이건 확실합니다. 수십 년간 연기를 보고 듣고 느낀 바에 의하면 연기 재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왜 극장에서 새삼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해야 하죠? 섹스피어의 희곡 그 자체부터 오셀로가 찌를 때 사용하는 마분지로 만든 단검까지 모든 것이 다 허구고 가짜인데 말입니다. 당신에게 더 중요하고 관심이 가며 또 믿고 싶은 것은 물질적 세계, 사실, 사건에서 온 실제 진실이 연극이나 희곡 안에 존재하는지 여부입니까? 아니면 무대적 허구의 실제 속에서 진실로 신뢰감 있게 불러일으켜진 배우의 영혼 속에 놓인 느낌입니까? 바로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연극과 관련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대적 진실이 배우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의 창조의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넌 이 부분을 읽고 네. 뭘 의미하는 것 같아? 모르겠어? 아니면 내용이 안 들어와? 뭐 구체적으로 빨리빨리 얘기해봐봐. 네. 아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자, 우리가 쉽게 얘기하자. 네. 이제 창현이가 된장찌개, 엄마가 끓여준 된장찌개를 좋아하잖아. 네. 근데 더 많은 그 요리 연구가가 뭐 재료를 넣고 뭐 이런 된장찌개도 맛있겠지만 너한테는 특별히 엄마의 된장찌개가 더 맛있게 와닿잖아. 네. 그 얘기는 뭐냐? 엄마가 이 된장찌개를 끓이면서 나를 생각해주는 마음과 정성이 깃들어져서 그런 거잖아. 근데 네. 그 정성과 마음이 안 보이지. 네. 안 보이지만 어때? 느껴지지. 그러니까 그 느낌으로 된장찌개를 먹으니까 그 된장찌개가 유독 네가 맛있게 느껴지는 거란 말이지. 자, 여기서 보면 당신에게 더 중요하고 관심이 가며 또 믿고 싶은 것은 물질적 세계, 사실, 사건에서 온 실제 진실이 연극이나 희곡만에 존재하는지 여부입니까? 아니면 무대적 허구의 실제 속에서 진실로 신뢰감 있게 불러일으켜진 배우의 영혼 속에 놓인 느낌입니까? 바로 이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연극과 관련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무대적 진실이 배우에게 필요한 것이며 그의 창조의 순간에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글이 써져 있잖아. 네. 사실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가장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게 뭐야? 사랑입니다. 그치. 사랑인데 그거 눈으로 보여? 아니요. 안 보이지. 그렇지만 그 사랑의 위대함을 우리는 느끼잖아. 네. 그 부모님의 사랑이 됐든 연인의 사랑이 됐든 그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위대한지는 다들 절감하고 있어. 그치? 네. 그래.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영혼 속에 놓인 느낌입니까? 실제로 눈에 보이는 물질적 세계의 사실 사건에만 보이는 게 전부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라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는 거야? 보이지 않는 무대적 허구의 실제 속에서 진실로 신뢰감 있게 불러일으켜진 배우의 영혼 속에 놓인 느낌. 그걸 왜 니가 그걸 다시 읽어. 네. 이게 더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런 사랑이라든지 진실이라든지 믿음이라든지 그 보이지 않지만 사람한테 이제 있는 그것들이 되게 위대하고 중요하다. 이 얘기인 건 알겠지? 네. 그러나 우리는 무대 위에서 매우 다른 상황을 자주 목격합니다. 그곳에 무대 장치나 물건이 모두 진짜인 현실적인 무대 배경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서 자기 감정의 진실성과 맡은 역할의 체험에 대해서는 있곤 합니다. 이러한 진실한 물건에 어울리지 않는 진실하지 않은 감정은 단지 역할에 진짜 삶이 없다는 것을 오히려 강조할 뿐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이제 인물이 그 무대 위에 놓여있는 어떤 물건을 손에 들고 굉장히 소중한 것처럼 이제 연기를 한다고 치자. 그래서 애지중지하는 그런 모습을 막 연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그 사람 마음에 이 물건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냐 이거야. 예를 들어 너도 네. 태자를 연기를 한다고 치면 네. 그 대사로 뭔가 분위기를 뭐 그렇게 낼 게 아니라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냐 이거야. 그래서 정말로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이 있는 상황에서 이 연기를 했을 때와 네. 그 마음이 없는데 말로만 자꾸만 연기를 했을 때 뭐가 와닿을 것 같냐라는 거야. 관객들은 당연히 그거는 안 와닿는 거지. 네. 응.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창현이가 뭘 해야 돼? 나라를 걱정하는 마음부터 키워야 된다.
그게 연기를 잘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인 건데 그거 없이 뭘 하겠다는 거냐고 그러니까. 네. 자, 구독자 여러분들도 알 겁니다. 사람들한테는 육감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친구들 중에서나 아니면 뭐 선생이 됐든 누가 됐든 날 정말 위해서 얘기해 주는 거랑 그리고 그냥 듣기 좋으라고 하는 말은 육감적으로 우리가 구별합니다. 아, 저 사람은 정말 날 위해서 저렇게 얘기를 해주는구나. 저 사람은 빈말을 하고 있구나. 그래서 우리 영혼 없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배우가 하물며 무대에서 이 인물한테 영혼을 불어넣는 그런 이렇게 쏟아넣는 그런 정성을 기울이지 않는데 관객이 모를 것 같습니까? 그 관객한테 좀 더 심혈을 기울인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관객이 공연을 보러 와서 아, 참 좋다라는 마음을 느끼게 하려면 배우 자체가 그 연기 자체에 정성을 마음을 깃들여야죠. 그래야지만 좋은 연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요?